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등원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다룬 거는 출발 좀 여기 잡을까요?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되면은 등압 과정, 또 위로 쭉 이렇게 되면은 등적 과정. 그다음 오늘은 이제 등온 과정이라고 배우겠습니다. 등온 과정. 자, 등온 과정은 어떤 거냐? 등온 과정은 T 온도가 이렇게 T0로 고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P하고 V는 이제 자유스럽게 움직이느냐? 사실은 T가 T0로 고정되기 때문에 이 고정되는 이 조건 때문에 PV가 사실은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관계식이 주어지죠. 자, PV 이꼬르 small nRT라는 이 조건이 항상 성립되는 식이지 않습니까? 이 바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nRT 제로로 고정이 되는 거죠. 고정이 된단 말이죠. 온도가. 그래서 P하고 V는 자유스럽지 못하고 두 개 곱하면은 nRT 제로라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상수로 보면 되겠죠.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를 세로축으로 잡고 V를 가로축으로 잡았을 때 PV가 일정하게 되는 거. 촉이 뭐 여기를 촉으로 잡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 등원 과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PV가 일정한 바로 이 반비례곡선이죠. 이게 바로 등원 과정이 됩니다.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게 바로 등원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배우는 게 바로 T가 고정되는 경우. 자, T가 고정되면서 요거를 V 이니셜이라 그럴까요? 요걸 V 파이널이라 그럽시다. 그 V 이니셜에서 V 파이널까지 가는 요 과정이 이제 오늘 배울 등원 과정입니다. 자, 요 이니셜 값을 PI라고 주어졌다가 합시다. P 파이널은 여기 주어지겠죠. 자, 근데 이 PI가 주어졌다기보다 T가 T0로 주어졌다가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요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거는 온도가 T0로 주어지고 출발하는 부피, 그 다음에 마지막 부피가 주어졌다 가정합시다. 지금 보면은 V 파이널 마지막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등온 팽창이 되겠죠. 부피가 늘어나니까 팽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꾸로 움직이면 VI와 VF가 바뀌게 되면 이제 등온 압축이 됩니다. 둘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 편하게 어차피 문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VI가 클지 VF가 클지 모릅니다만은 그림상으로서는 VF가 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하고 또 일을 얼마나 해줬고 그리고 또 이 과정에 열은 얼마나 흡수하느냐. 자, 등원 과정이 T0로 되어 있으니까 온도가 딱 일정하죠.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요거는 벽인데 요거는 가변벽이죠. 움직일 수 있는 벽이고 나머지 부분은 고정벽입니다. T자 부분은 고정벽이고 이 부분은 가변적이죠. 이렇게 이제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변벽이다. 그다음 여기에 이제 열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열원이 이렇게 작게 그렸습니다만은 열원은 열 저수지니까 아주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온도가 T0로 딱 주어지가 열 접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단열벽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열이 왔다 갔다 하는 열이 통과하는 벽이고요. 여기 이제 이상기체 개죠.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T0로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온도는 고정되어 있지만 곧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열을 이제 주고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열원이 T0로 딱 주어져 있는데 열원은 워낙 덩어리 커가지고 온도를 걔한테 좀 주더라도 또는 주거나 받거나 하더라도 열원이 워낙 크니까 이 온도는 안 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을 조금 추가한다고 저수지의 수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안 그러죠. 아주 큰 저수지하고 이제 거기에 접촉하는 이제 이 뭔가를 주고받는 이런 이제 개가 등장하는데 열원이라는 것은 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온도가 안 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열을 주고받더라도. 하지만 이산기체 여기는 일반적으로 열을 받게 되면 흡연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갔죠. 근데 이제 대신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는 고정돼 있고 이제 부피가 변함으로 해가지고 부피가 변한다는 얘기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흡수한 열의 양이 델타 Q가 델타 U 더하기 델타 W에서 자 델타 U가 뭐냐? 걔의 에너지 변화죠. 요거는 U 파이널 빼기 U 이니셜인데 U는 공식이 지난번에 CVT로 쓰기로 했죠. 이 CV 값이 요 이제 대상이 되는 이산기체가 단원자 분자냐, 이원자 분자냐, 삼원자 분자냐 또는 그 이상이냐에 따라 가지고 값은 변하지만 어쨌든 상수로 주어지는 값입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단원자 분자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CV라는 문자를 썼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될는지는 이제 이산기체의 종류에 따라 변합니다만은 일단은 이래 쓰면 되겠죠. 자, 근데 T를 T0로 고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CV T0로 고정이 돼 버립니다. 고정이 된다는 얘기는 U 파이널하고 U 이니셜이 CV T0로 같은 값이에요. 따라서 델타 U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U가 0이란 얘기는 이 과정은 말이죠. 이 과정은 흡수한 열이 전부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열과 1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럼 1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델타 W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하는 방법은 압력을 부피하고 dV하고 곱해가지고 적분해 주는 거죠.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자, 이거는 바로 PV 다이어그램에서 요 과정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요 밑에 부분의 면적에 해당되죠. 자, 이 면적을 이거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자, P가 이제 V의 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PV는 nRT0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P는 V분의 nRT0입니다. 이 nRT0 이거는 상수죠. 그래서 이거는 V분의 1 곱하기 상수 이런 형식이죠. 따라서 델타 W는 이니셜일 때 V 값은 V 이니셜이고 파이널일 때 V 값은 V 파이널인 거죠. 다음 P 대신에 V분의 nRT0 dV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nRT0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요. nRT0는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적분하기를 V 이니셜에서 V 파이널까지 V분의 dV죠. 자, V분의 1을 V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lnV가 되죠. 그래서 요 값은 nRT0의 lnV 요것을 V가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다. 참고로 lnV는 밑을 갖다가 E로 취한 거죠. 로그 E죠. 말하자면 lnV는 로그 밑을 E로 취한 E 값 있죠. 이렇게 취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면 lnV를 미분하면 V분이 1이 되죠. lnV를 V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1 V다. 요 공식 알고 있어야죠.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자, 따라서 델타 W 값은 nRT0의 lnV 파이널 빼기 lnV 이니셜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쓸 수 있죠. nRT0의 ln V 파이널
M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델타 W입니다. 자, 따라서 델타 Q도 마찬가지죠. 델타 U가 0이기 때문에 이것도 NR T0 ln VI VF다. 만약에 VF가 VI보다 크면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다루는 과정은 등온 팽창이 된다 그랬죠. 이때는 델타 Q는 양수가 되죠. VI 분의 VF 요 값이 1보다 크지 않습니까? 이거 양수가 됩니다. VF over VI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반대로 VF하고 VI가 이렇게 반대가 되면 오히려 줄어들면 이때는 등온 압축이라 그래요. 이때는 델타 Q는 네거티브가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팽창하면은 흡열 반응이고 압축되면은 반열 반응이다. 오히려 열을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 그럼 이렇게 그랬죠. 열원 여기 있고요. T0 열원입니다. 열원 열두 수지. 여기 이제 우리 이렇게 개가 이렇게 접해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이제 팽창이 되죠. 이때는 델타 Q가 0보다 커가지고 열을 흡수하는 거고요. 열을 흡수하고 반대로 이렇게 이럴 때는 이제 부피가 줄어드니까 개에 이거는 이제 압축이 되죠. 동원 압축. 이때는 델타 Q가 네거티브가 된다. 다시 말하면 열을 오히려 내뱉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반응을 우리가 이 등원 과정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되는 이 연력학 제2법칙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 카르노 기관 하는 건데 그 카르노 기관의 산 사이클 중에 일부가 바로 등원 과정입니다. 자, 근데 이제 등원 과정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까지 배운 게 등적, 등압, 등원 배웠는데 이제 단열 과정이라는 걸 공부하겠습니다. 단열 과정.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과정입니다. 자, 등원 과정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단열 과정은 어떤 거냐? 자, 단열 과정은 PV 다이어그램에서 출발점을 여기로 해가지고 요렇게 반비례 곡선 여기 이제 등원 과정이죠. 방금 공부한 등원 과정입니다. 그다음 요렇게 가는 거는 요거는 등압 과정이죠. 요렇게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요거는 등적 과정이죠. 요 부피가 이제 고정되니까. 자, 단열 과정은 어떤 거냐? 자, 단열 과정은 어떤 거냐? 이게 우리 과정인데 이제 이 단열 과정은 문자 그대로 열을 차단시킨 과정입니다. 그래서 델타 Q 이꼬르 델타 U 더하기 델타 W에서 델타 Q를 0으로 한 과정, 인 과정. 이게 바로 단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열을 차단한 상태죠. 그러니까 델타 Q가 0이니까 델타 U 더하기 델타 W가 두 개를 합치가 0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하고 외부에 하는 일의 양을 두 개 합치면 0이니까 어떤 뜻입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일을 해줬다는 얘기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걔가 외부에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W가 0이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갖다가 PV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델타 U 더하기 델타 W가 0이라는 요 식을 갖다가 이제 변수로 써주면, 자, U는 우리가 뭔지 알죠? U는 CVT가 U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룬 건 당분간 이상기체만 다룹니다. 지금은 이제 단원자 분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단원자 분자든 이원자 분자든 또는 3원자 이상 분자든 그 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다만 CV의 값만 달라지기 때문에
요 식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델타 W는 뭐냐? 델타 U는 뭐냐? 이 델타 U는 U의 변화량 아닙니까? CV 곱하기 델타 T 하면 되겠죠. 이거는 적시 나오죠. CV는 그냥 고정 숫자니까 이건 딱 정해진 겁니다. 이제 대상이 단원자냐, 이원자 분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T가 변할 수 있죠. 그래서 U의 변화는 T의 변화에다가 CV 곱해주면 된다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델타 W는 뭐냐? 요거는 인테그럴 P dv 해가지고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이제 과정이 주어지면은 이 식이 주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위에 단열 과정에 해당되는 식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수로 써주면은 단열 과정, 자 단열 과정을 식으로 쓰면은 CV 델타 T 더하기 인테그럴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PDV는 0이다. 요 식입니다. 여기 이제 바로 우리가 단열 과정을 나타내는 식으로 출발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요 PV 다이어그램의 P와 V의 관계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찾는 거예요. 등원 과정은 쉬웠죠. 등원 과정은 기억납니까? PV가 일정하다죠. NR 곱하기 T0인데 T0가 뭐냐에 따라서 PV가 일정하다. 즉 P하고 V를 곱하면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오는 이게 등원 과정이에요. 등원 과정도 물론 이제 초기의 온도하고 초기의 부피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즉 온도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제가 그린 건 그중에 하나만 그린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단열 과정도 출발점에서 요 출발점에 이니셜을 여기 잡아놨죠. 출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내려가느냐 하는 그거를 결정하는 식이 바로 요 네모 친 요 식입니다. 요 네모가 중요하니까 두 개 칩시다. 자, 근데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P가 이제 V 함수로 주어지는데 이 PV 다이어그램에 P의 V 함수로 주어지는데 이 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는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그거를 잘 대입하면은 항상 요식이 성립된다. 그러려면은 PV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자, 출발점을 갖다가 T 이니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점, 도착점, 마지막점이라고 합시다. 이 과정의 마지막점을 이거를 VPT로 두고 요거는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등원 과정에서도 기억납니까? 참고로 등원 과정에서도 이렇게 출발점을 이제 고정시켰지만 등원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되기 때문에 요 출발을 여기서 해가지고 V 이니셜에서 주어졌고 우리 마음이죠. V를 갖다가 V 파이널로 쓰지 말고 요 V를 요걸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 가능하다. V가 예를 들어 여기서 끝나면 여기 요까지가 과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끝나면은 과정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변화 가능한 식으로 써줍니다. 그러면은 델타 T는 뭐냐? 델타 T는 T 빼기 TI가 되겠죠. 출발은 여기로 했고 끝나는 건 T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델타 W는 뭐냐? 이거는 이니셜 V가 VI에서 끝나는 건 V로 보고요. P가 어떤 꼴이냐?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네모 두 개 친 단열 과정에 해당되는 식이 뭐가 되느냐? CV T 빼기 TI 더하기 인테그럴 VI에서 V까지 P는 V 함수인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고요. 요거 찾으려면 열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출발점에 등장하는 이 세 개는 PI, VI 곱하면 NRTI가 되는 관계식은 만족돼야죠. 마지막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을 감아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인테그럴 VI에서 V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변수로 놔둡니다. V 값이 뭐가 됐건 성립돼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단열 과정이 끝나는 점 어디로 해도 단열 과정이 돼야 되니까 자 PV DV는 마이너스 CVT 더하기 CVI다 이렇게 되죠. 자 참고로 여기 T는 PV의 함수죠. TI는 그냥 상수로 보세요. 이거는 상수. 초기에 딱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초기 값 VI 이것도 상수입니다. 요거는 변수가 되고 요거는 상수가 되죠. 제가 요거 이제 제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CV에다가 T는 뭡니까? NR분의 PV죠. 그죠? PV가 NRT니까. 그 다음 요 뒤에 거는 상수입니다. 그냥 CVTI는 그대로 놔줍니다. 이건 상수. 물론 요것도 NR분의 PI, VI 바꿔도 상관없는데 이건 상수니까 그대로 놔둡니다. 자, 그러니까 양변을 갖다가 이제 왼쪽도 씁시다. VI는 요거는 상수고요. V는 변수고, 그다음 PV, DV는 적분 심볼이죠. 자, 이제 요 식을 앞에 식을 변형해가 이렇게 써놔놓고, 요 VI는 상수로 보고, 요 V를 변수로 봅니다. 여기 오른쪽에도 P가 요 V 함수죠. 오른쪽에 P도 V 함수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요 식의 양변을 V에 대하여 미분합니다. 자, 이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이제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것도 식입니다. 이 식을 우리는 P가 만족하는 식이죠. 언제? 단열 과정에서 만족하는 식인데 이거는 적분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거를 적분 방정식이라 그럽니다. 적분 방정식이다. 요거는 V 값이 변하더라도 성립되는 거죠. 아까 기억나죠? 요 V 값이 변하더라도 과정의 끝점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거지. 과정은 계속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식은 계속 성립돼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양변을 미분하면은 요 주어진 요 적분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적분 방정식은 다루기가 어렵고요. 미분 방정식은 좀 그래도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자, 적분하면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을 미분하면은 좌변을 미분하면은 요거는 PV가 되죠. PV를 적분한 걸 즉시 V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요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테그럴 fx dx를 x0에서 x까지 적분한 거 요거를 ddx 하면은 요건 fx가 되죠. 요거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요게 바로 fx를 적분한 거죠. 적분한 거를 미분하면은 원래식이 되고 원래식을 적분하면은 여기 이제 적분한 식이 되고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인테그럴 fx dx를 적분한 거를 갖다가 gx라 그러면 gx를 미분하면은 f가 되고 f를 적분하면 g가 되고 그 얘기죠. 그래서 좌변을 미분하면 p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우변을 미분하면 왜 됩니까? 우변을 미분하면 자, 우변은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여기 우변이죠. 우변을 미분하면 상수는 날라가죠. 그 다음에 nr분의 cv는 상수니까 우변을 미분하면은 이꼬르 우변을 미분한 거 이꼬르 마이너스 nr분의 cv는 남고 p가 v의 함수이기 때문에 p를 미분한 거 p 프라임 쓰겠습니다. v 더하기 pv p를 놔두고 v를 미분하면 p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느냐? 좌변을 미분한 거 우변을 미분한 게 같아야 되니까 p 이꼬르 마이너스 nr분의 cv에 관례고 p 프라임 v 더하기 p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형하느냐?
P 프라임 V 더하기 P는 자, 요 밑줄 친 거는 마이너스 CV분의 NRP다. 이렇게 주어지죠. 자, P를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P 프라임 V는 P로 묶어내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1이 들어가고 더하기 CV분의 NR 이렇게 주어지죠. 자, 요거는요 마이너스 P에다가 CV분의 CV 더하기 NR이 되죠. 자, 요거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CV 더하기 NR 하면은 CP가 된다 그랬죠? 이상기체에서 CP 빼기 15 하면 NR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자 분자든 이원자 분자든 아니면은 3 또는 그 이상 분자 이상기체든 다 성립되는 식이에요. 요 식을 이용하면은 요거 이꼬르 마이너스 CV분의 CPP가 되고 요거를 지난번에 갬마라고 정의했죠. 요거 이꼬르 마이너스 갬마 P가 됩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어떤 식이 나오느냐? P 프라임 이꼬르 마이너스 갬마 V분의 P가 되고요. 요걸 또 변형하면은 P분의 P 프라임은 마이너스 갬마 V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죠. V분의 1. 일자를 씁시다. 자, 근데 이제 미분을 많이 다뤄본 사람은 압니다만은 P분의 P 프라임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LNP를 미분한 겁니다. 그죠? V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V에 대해서 P가 아니고 V에 대해서. 참고로 P 프라임이 P를 V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자, 따라서 이런 식이 나오죠. D에 LNP를 V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갬마 곱하기 인 상수고 1 오버 V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거는 쉽게 적분할 수 있죠. 뭡니까? LNP를 미분했더니 V분의 1 곱하기 상수가 되더라. 이건 뭐냐? 바로 LNP가 마이너스 갬마 LNV 더하기 상수란 얘기죠. 그죠? 거꾸로 이걸 미분해 보세요. V에 대해서. 좌변을 미분하면은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V분의 1 되고 상수는 날라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답이에요. 자, 요거를 단위 써주면은 이거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씁시다. ln에 v의 마이너스 갬마성 더하기 상수다 이렇게 되죠. 요걸 왼쪽으로 옮겨주면 왜 됩니까? 참고로 요거 지워버립시다. 이거 지우고 요걸 옮기면은 요 식에서 lnp 더하기 lnv의 갬마성 이꼬르 상수다 이렇게 되죠. 요 두 개 더한 게 뭡니까? ln의 p 곱하기 v의 갬마성은 상수다. 그러니까 따라서 p 곱하기 v의 갬마성도 새로운 상수가 되죠. 이것도 일정하다. 상수가 된다. 새로운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단열 과정의 식입니다. 자, 등원 과정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등원 과정은 PV가 일정하다. 하지만 단열 과정은 P에다가 V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 V의 갬마성을 해가지고 이러면 일정하다. 이게 바로 단열 과정이에요. 근데 갬마가 1보다 크죠. 갬마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요걸 그래프로 요 PV에 여기 이제 이렇게 주어진 이게 이제 등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등원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P가 상수 곱하기 1 오브 V가 되죠. 근데 단열 과정은 P가 외건 상수 그대로 놔두고요. V의 갬마 성분의 1이죠. 근데 갬마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V가 증가하면은 P 값이 더 빨리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등원 과정이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게
단일 과정이에요. 등원 과정보다도 단일 과정이 더 빨리 감소한다. 갬마 값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요거는 갬마 값은 기억납니까? 여기에 3분의 5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뭡니까? 5분의 7이 되기도 하고 6분의 8이 되기도 하죠. 여기 단원자 분자, 여기 이원자 분자, 여기 이제 3 플러스죠. 그래서 단일 과정을 결정짓는 식이 바로 요 식이다 하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